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3, 4월 다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 4월 과정은 1, 2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안 했던 부분들 조금 더 보충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이 보충은 안 돼요. 네, 조금만 더 보충을 할 것이고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그냥 그 수업 진도에 따라서 쭉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배우셨던 분들은 그날 오시기 전에 배울 내용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왜냐면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지만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데 좀 빨라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해서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3, 4월 과정도 우리 1, 2월 과정하고 마찬가지로 딱 세 파트만 해드릴 거예요. 우리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세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취득세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재산세 정리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소득세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나머지 부분 제가 안 해드린 부분은 나중에 7, 8월 정도나 가서 마무리 정리할 때 한번 몰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84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 자, 취득세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 취득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취득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 시험지에서 기본 약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뭐 지방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고 범위도 제일 넓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드리기에는 좀 힘들어서 일단 1, 2월 달에는 세율 쪽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드렸었고요. 오늘은 과세 표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보죠. 자, 우리 취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어떤 물건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냅니까? 여기서부터 살펴볼 건데, 과세 대상 물건이 뭡니까? 자, 현행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지방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85페이지에 과세대상물에서 나와 있죠? 자, 보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해놓고 가로 열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쭉 해서 열거돼 있을 거예요. 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취득세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부동산부터 해서 90페이지에 13번 요트용권까지 쭉 열거돼 있어요. 자,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현행 취득세는 크게 세 종류가 과세가 돼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이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자,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것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도 취득세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선박하고 항공기하고 기계장비하고 차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목집단인 임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그 권리 중에서는 딱 세 개만 들어가죠. 광업권이라는 권리와 어업권이라는 권리와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이 회원권의 권리에는 5개가 들어갑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에서 총 5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자, 이걸 묶어서 법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동산 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뭐다? 취득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크게 나누면 세 종류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14개예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만 낸다. 바꿔서 말하면 여기 없는 걸 취득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부동산이 뭔지는 아시죠?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딱히 외울 건 없고, 준부동산이 무엇인지도 아시죠? 준부동산이 뭐예요? 모르세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뭐가 되는 것들?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론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학교론이 아닌가요? 맞죠?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네. 자, 그래서 동산은 동산인데 등기 등록이 되는 동산을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과세되는데 여기에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공통점은 등기 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운송수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붙는 것들은 취득세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가 되든지 비행기가 되든지 차 다 아는 내용이고, 기계장비는 뭔지 아시겠죠? 예. 차량처럼 번호판이 붙는 것 중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목이 뭔지는 아시죠? 나무예요. 그것도 뭐가 되는 나무예요? 등기가 되는 나무로서 담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임목은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범위에 건축물까지만 들어가니까 임목을 그냥 밑으로 내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를 사면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시죠? 자전거를 사면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죠? 왜? 자전거에는 번호판이 안 붙으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번호판이 붙는 것들은 다 취득세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캠핑 갈 때 뒤에 카라반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해서 가죠. 그 카라반에 번호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그거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취득세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붙는 것들은 그냥 그 하나씩 다 취득세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취득세 안 내고,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도 취득세를 내는 권리가 있더라. 딱 3개 있어요. 이건 그냥 무슨 권리인지는 몰라도 되니까 타이틀은 정확히 외우세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운다? 광어회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광업권하고 어업권하고 뭐에 한해서? 회원권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낸다.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 5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그 어떠한 것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래서 가끔 시험지에서 뭐 분양권이 나온다든지 뭐 의장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무슨 권리인지는 몰라도 돼요. 뭐 특허권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광어회만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안 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외웠었느냐면 그냥 원래 외울 때 추접하게 외워요.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회 먹고 온다. 뭐 이딴 식으로 외웠어요. 네, 대충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부산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회 먹는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어권, 업권, 회원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나중에 이걸 물어보면 그래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차 이런데 이거 기차 아니에요. 기계장비하고 차량이에요. 좀 제발 좀 알고 외우시라고요. 네. 자, 이 중에서 나머지는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 요 부동산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취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이 들어가요. 그때 토지란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포함해서 토지라고 하는데 자, 교재 보시면은 1번에 토지 나와 있죠. 부동산에. 예, 그래서 보시면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무슨 법률이냐면 지적법이에요. 근데 지적법에 보면 토지를 뭐라고 규정해 놨어요? 지목 28개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전, 납, 과수원, 목장지, 임약, 광천지, 잡정지, 나대지, 선화지 뭐 쭉쭉쭉 해가지고 28개의 지목을 만들어 놨죠. 그 지목이 있는 땅만 토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지목이 없는 토지는 토지다 아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세법은 무슨 현황에 의해서 따져요? 그래서 지목이 있는 토지를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목이 없는 토지도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뭐예요? 건축법이에요. 그때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곳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되려면 최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법에서도 그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본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붕이 없는 것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설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그것까지도 과세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저반시설 쭉 해서 나와 있는데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이것도 뭘로 본다? 건축물로 보고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레저시설에 보시게 되면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뭐 유원지의 5개 오락장이라든지 5개 스탠드 뭐 이런 것들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네. 유원지의 5개 오락장이 뭔지 아세요? 안다며요. 글자 그대로요.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놀러만 가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하니까 바이킹 탈 때 이게 취득세를 내는 거구나 좀 알고 타시라고요. 그 바이킹 취득세 낸다고요. 아셨어요? 오션월드라든지 또는 캐리비안베이라든지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밖에 파도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파도풀 할 때 그 파도풀 그 자체도 취득세 낸다고요. 그러니까 놀이기구들 다 취득세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제발 좀 알고 타세요.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해주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취득세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의 범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무슨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또는 무슨 취득했을 때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로 취득했을 때도 내지만 진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고 내는 경우도 있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지에서는 요게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간주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간주다, 의제다 같은 말인데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취득은 아니지만 그냥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하고 싶어요 라는 게 간주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을 원시라고 하고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오는 것을 승계라고 하고요. 다시 가져올 때 대가를 주고 가져오면 유상승계라고 하고 대가 없이 가져오면 무상승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만들거나 가져오거나 대가를 줬거나 안 줬거나 상관없이 어떤 취득에 대해서 내느냐,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내는 게 취득세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모든 세금의 기본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뭐예요? 취득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 보시면 자, 취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 끝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세 번째 줄 끝에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되더라도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그때 원시 취득에는 뭐가 있느냐?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토지 같은 경우는 매립이나 간척을 했을 때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건물 같으면은 신축을 했을 때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제조나 조립을 했을 때 원시라고 하고 선박을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건조한다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배를 조선소에서 만드는 것을 건조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것들 다 원시 취득이고 권리 같은 경우를 최초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출원이라 그래요. 이러한 행위들이 다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유상승계하고 무상승계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유상하고 무상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대가성이 있으면 무슨 거래라고 하고 유상거래,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거래라고 하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대가의 범위를 현금으로만 축소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가라는 것은 공짜만 아니면 무조건 대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건물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건물을 하나 받는 대가로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주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거래예요? 유상거래예요. 그러니까 공짜만 아니면 전부 다 유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극단적으로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물을 주면서 뭔가를 청탁을 했다. 그게 전부 다 무슨 거래예요? 유상거래인 거예요.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청탁을 했다면 다 유상거래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 뭐 경매, 공매, 수용, 물납, 뭐 대물변제, 현물출자. 대물변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대물변제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는요. 주식 주고 사는 게 현물출자고요. 위자료는요. 손해배상으로 받아오는 게 위자료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유상거래고 무상거래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게 상속이나 증여 등이 되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취득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는요. 내야 돼요. 아셨죠? 근데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시로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승계로 취득을 해도 당연히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요 선박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이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느냐?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원시 취득 쪽에 보면 차량 같은 경우를 자 제조, 조립 그 표에서 원시 취득에서 제조나 조립이라고 나와 있죠. 또 선박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건조라고 나와 있죠. 이 단어들 동그라미 쳐놓고 과세 안 된다라고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제조가 나오거나 조립이 나오거나 건조가 나왔다. 이건 무슨 취득에 해당한다? 원시 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대신 부동산은 무조건 과세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립이나 간척이나 신축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세금 내야 되고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가 나오면 세금 안 내고 왜 그러느냐면 요 네 개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이에요. 근데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느냐면 공장에서 물건이 완성돼서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세금을 붙여버리면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수출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장에서 나올 때는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새 차를 사는 것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여러분들이 차를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들어진 차를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내시는 거예요. 승계니까. 내기 싫으시면 부품 사서 조립하세요. 굴러가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부동산은요. 원시든 승계든 무조건 취득세 다 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잖아요.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신 분들 등기하게 되면은요. 등기부등본에 2번에 들어가요. 1번은 건설사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지 보존 등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때 신규 분양받은 사람은 건설사 취득세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건설사가 완공을 했을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다니까요. 원시 취득일 때 부동산은 다 낸다고요. 부동산은 원시든 승계든 다 내죠. 그러면 일단 원시는 누가 한 거예요? 건설사가 한 거잖아요. 건설사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건설사가 취득세 내야 돼요. 내고 낸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원가를 잡아요. 거기에 이익을 추가해서 분양가를 산정해요. 우리는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우리 취득세 내야죠. 결국 우리가 뭐까지 내주는 거예요? 건설사 취득세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계산상 그렇게 돼요. 아셨어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상 취득은 당연히 취득세 낸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는 크게 5개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에는 4개만 나와 있죠? 4개만 나와 있는데 이건 각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그냥 일단 뭐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4개만 넣어놨어요. 이 교재 가지고 뭐 저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수업을 할게요. 자, 총 5개로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이 있어요. 물론 신축하고 재축은 제외하고 뭘 말해요? 증축을 말하죠.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5개를 저는 간주취득으로 보는데 그 중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 4개는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보유 중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유 중에. 자, 그래서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 증축이 남죠? 그죠?
왜 제가 증축이라고 안 쓰느냐면 시험지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적어놓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시라고요? 증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건축법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건축의 용어가 5개가 있어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처음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중에 신축하고 재축은 원시 취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문제는 증축부터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개수는 뭘 말하느냐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93페이지에 박스에 개수의 개념이 나와 있죠. 요걸 개수라고 하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대수선을 하거나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역시 수선을 하거나 동그라미 3번에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억번에 보시면 승강기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뜯어 고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개수라 그래요. 그냥 개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무슨 말이에요? 지목 변경.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지목 변경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글자를 읽지 말고 무슨 말이냐고요. 용도를 바꾸는 거라고. 용도.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걸 지목 변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차량의 종류 변경은 뭐예요? 차량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는 것을 토지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고 차량에서는 종류 변경이라고 그래요. 용도를 바꾸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개조죠, 개조. 아셨죠? 그래서 봉고차를 사가지고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거나 1톤 트럭을 사가지고 푸드트럭으로 개조한다거나 이런 걸 말해요. 자, 문제는 전부 다 언제 하는 행위냐면 다 보유 중에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걸 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취득세는 몇 번 내는 세금이에요? 한 번. 언제? 그래요. 취득했을 때. 요때 취득했다가 무슨 취득이에요, 이게? 요게 사실상 취득이라고,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가져오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했다 이런 말 쓰면은 그게 전부 다 무슨 취득인 거예요? 사실상 취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는 무조건 처음이죠. 그죠? 내가 만들어도 나한테는 뭐예요? 처음이에요. 내가 가져와도 나한테는요. 처음이에요. 취득세는 처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래서 처음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문제는 이후에 취득세 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세 냈냐고요? 처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냈다고요. 이후에 취득세 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세 냈어요? 처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셨잖아요. 이후에 취득세 낸 적은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요때 한 번 내고 끝나야 정상인데 보유 중에 일정한 행위를 하면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왜? 취득 시점이 아니니까. 취득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봐야 되니까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무슨 일을 했을 때냐면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려면 나한테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토지의 지목을 바꾸려면 역시 나한테 토지가 있었어야 돼요. 차량을 개조하려면 역시 나한테 차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취득세 냈다 안 냈다? 냈는데 또 내는 구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사실상 취득했으면 무조건 취득세는 내는데 보유 중에는 딱 요 행위를 통해서 할 때만 다시 한번 취득세를 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면 실질적인 이유는 그냥 세금을 더 걷고 싶은 이유고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죠.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똑같은 땅을 샀는데 누구는 밭으로 샀어요. 누구는 대지로 샀고 똑같은 토지를.
그러면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느 게 비싸요? 보통 대지가 비싸겠죠? 그래서 이건 4억 주고 샀고, 대지로 산 사람은 4억 주고 샀고, 밭으로 산 사람은 3억 주고 샀다라고 치죠. 그리고 나서 취득세를 냈어요. 이후에 이 사람은 여기에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밭으로만 써야 돼요? 아니죠. 중간에요. 지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건물 지으려고 지목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격이 뛰었네요. 근데 땅을 새로 샀어요, 안 샀어요? 땅을 새로 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세 안 냈었다고요. 그러면 둘의 효용 가치는 같아졌죠? 같아졌는데 누구는 4억에 대해서 세금 내고 누구는요 3억에 대해서 세금 내고 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뭔만 바꿨어도 지목만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액이 늘어났다면 얘가 바보가 되니까 그냥 다시 한번 토지를요 취득한 걸로 볼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내라고요. 나 취득한 적 없는데? 알아. 네 취득 안 한 줄 아는데 그냥 취득한 걸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에요. 그래서 부과하려고 봤더니 이미 얼마는 냈어요. 그래서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주세요. 이런 구조로 가요. 그래야 두 사람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니까? 같아지니까. 그러려면 처음보다 자산 가치가 어때야 돼요? 늘어나야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봤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그냥 지목을 밭으로 바꿨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러면 가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뭐 해줘야 돼요? 환급을 해줘야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왜? 가액이 늘었을 때 거둔다 그랬으면 가액이 줄었을 때는 뭐 해줘야 돼요? 환급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간주 취득은 왜 만들어 놨느냐? 자, 과세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세금을 걷고 싶은 거예요. 돌려주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보다 자산 가치가 어때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증축을 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요, 줄어들어요? 무조건 늘어나죠. 개수를 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요, 줄어들어요? 무조건 늘어나요. 그래서 증축이나 개수는 무조건 상관이 없는데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이.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하면 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늘어나면 거두면 되는데 줄어들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싫어서 단서를 붙였어요. 가액이 증가한 것만 취득으로 보겠다고요. 양아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액이 증가한 것만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이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이 단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가액이 뭐 할 수도 있고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가액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는데 증축이나 개수는 얘가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증가밖에 없으니까 뒤에다가 가액 증가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돼요. 왜? 그 자체가 증가니까. 근데 지목 변경하고 종류 변경은 이 두 개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만 끄집어 내겠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적어줘야 된다고요. 이건 과세 안 할 테니까. 이건 환급 안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뒤에가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가액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 말이 꼭 붙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부동산 등을 자 사실상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느냐. 그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내요. 이걸 무슨 가액이라고 하느냐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그냥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취득했어요. 얼마에 대해서 내라고요? 10억 전체에 대해서 다 내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래요. 이후에 증축이나 개수 등을 통해서 14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에 대해서 내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죠. 그래서 증축을 하거나 또는 개수를 했을 때는 다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이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면적 증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면적이 증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한 이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무슨 취득했을 때?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취득세다.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취득세는 그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얼마에 대해서? 취득 당시 가액, 즉 총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주시고 증축, 개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그때는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세가 어디까지 과세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 나오면 전체에 대해서 대신 증축 등이 나오면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하셔야죠. 그래서 세금 계산해서 내시면 되는데 자, 바로 요 세율이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올해는 세율 문제가 100%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 세율 문제가 교재는 보지 마시고요. 교재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 원래는 세율 문제가 매년 출제됐었어요. 많게는 취득세 세 문제가 다 세율에서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아셨어요? 네, 유일하게 작년에 세율 문제가 유일하게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취득세는 세율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하고 양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율 파트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표준 세율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기준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중과기준 세율입니다. 근데 중과자가 들어가면 느낌이 어때요? 무거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 때 중과자 빼고 기준 세율이라고만 읽을게요.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드리고 왜냐하면 눈에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는 무슨 세율? 표준 세율. 또 하나는요? 기준 세율. 요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 일단 정리부터 한다면 자, 증축을 했을 때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이런 경우 그때 증축을 했으면 이때도 표준 세율을 적용할 것이고요. 개수를 통해서 면적이 증가됐을 때도 표준 세율을 적용할 것이고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기준 세율을 적용할 것이고 역시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만 증가했으면 무슨 세율을 적용할 거냐? 기준 세율을 적용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요걸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등기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등기의 개념을. 그래서 등기에 대한 개념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확실하게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법률상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률상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등기 등록은 절대 공짜로 안 해줍니다. 뭘 내야 해줘요? 돈을 내야 해줘요. 이때 내는 세금을 등록세라 그래요. 등록세.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입니다. 문제는 요 등기 등록 대상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중복돼 있다라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구분해 내야 돼요. 그래서 요 A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B에 해당하는 부분과 요 C에 해당하는 부분 이걸 구분해 내셔야 되는데
이 노란 선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셔야 되고, 이 하얀 선 안에 들어가면 등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요 A 파트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돼요? 등록세도 내는 부분이고, 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취득세는 내는데 등록세는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대신 요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는 안 나오는데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등록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옛날 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 내시고, 등기하고 싶을 때는 뭘 내시고요? 등록세를 냈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생겼죠. A 부분은 항상 세금을 두 번에 내요. 그러니까 징수권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받는 게 좋아요? 나누어서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금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귀찮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세금 하나로 내느냐면 취득세 하나로 냅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통합되니까 여기도 통합을 해야 되고 여기도 통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원래 무슨 세금만 냈어요? 취득세만 냈죠. 그래서 지금도 취득세 그대로 내고, 여기는 원래 등록세만 냈으니까 지금도 등록세로 내는데 명칭이 추가돼서 등록면허세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로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면 그게 법률상 등기 대상이든 등기 대상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는 무슨 세금 하나로 내는 거예요? 취득세 하나로 내는 거예요. 등기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등기 대상에 해당할 때 무슨 세금을 내고? 등록면허세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될 게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등기하고 싶으면 무슨 세금을 냈으면 등기해 줬어요? 등록세를 냈으면 등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할 건지 아니면 취득세를 내고 등기할 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 취득이 원인이 돼서 등기가 들어가면 이제는 무슨 세금 내시고요? 취득세 하나로 내는 거고,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할 때 하는 등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분양받았을 때 또는 매매로 샀을 때 무슨 등기 하세요? 그래요. 소유권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싶다면 이제는 뭘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취득세를. 왜? 소유권이 바로 뭐 했기 때문에 하는 등기니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등기하고 싶다? 그때는 뭘 내고 등기하시고요? 등록면허세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보면 소유권이 어디에가 표시가 돼요? 갑구에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갑구에 표시하고 싶으면 뭘 내고 등기하시고, 만약에 을구에 표시하고 싶으면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즉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를 등기하고 싶다? 그때는 뭘 내고 등기하시고? 등록면허세.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시라고요. 옛날 뭐 포함해서? 등록세 포함해서. 근데 취득세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취득세가 있는데 글자는 같아도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A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 포함한 취득세고, B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 없는 그냥 순수한 취득세고. 그랬을 때 원래 취득세가 몇 프로냐면 2%예요. 원래 취득세가. 거기에 등록세가 등기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지금은 A에서는 합해서 내죠. 그래서 A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는 2%에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등기에 대한 세율까지 더해서 적용해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 몇 프로만? 2%만 적용하고요. 등록면허세는 그냥 순수하게요. 등기에 대한 세율만 적용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외우셔야 되느냐? 요 등기에 대한 세율을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등기에 대한 세율을 외운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취득세에서 나오면요 2% 더해서 쓰시면 되고,
외웠죠? 외웠잖아요. 1, 2월 달에 하셨던 분들. 기억 안 나요? 1%, 2%, 38광땡, 815 광복, 38선. 아시죠? 우리 상속일 때는 몇 프로? 상속은 땡 잡았다 그랬잖아요. 38광땡. 그러니까 농지는 몇 프로? 0.3%. 농지가 아닌 나머지는 0.8%.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나왔으면 그냥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취득세에서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몇 프로 더하라고요? 2% 더해서 2.8% 적용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것은 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나왔으면 그냥 0.8. 그래서 상속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나왔으면 그냥 몇 프로? 0.8이지만 취득세 문제에서 나왔으면 2.8로 가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유상으로 취득하면 등기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예요? 2%예요. 유상으로 취득하면 등기에 대한 세율이 2%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나왔으면 몇 프로? 2%. 취득세에서 나왔으면 4%가 되는 거죠. 취득세에서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아셨어요? 네. 원시 취득도 몇 프로냐? 0.8이에요. 원시 취득.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나왔으면 0.8로 가면 되지만 취득세에서 나왔으면요 2.8로 가시라고요. 이번 달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거고 1, 2월 달에 하셨던 분들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1%, 2%, 38광땡, 815 광복, 38선. 오늘은 그거 안 할 거예요.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방세는 전부 다 무슨 세율이라고 하느냐면 이걸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지방세는요.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말하는데 이게 지방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인데 세율이 하나로 딱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한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자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방세 세율은 법률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인데 분명히 지방세인데 지자체 단체장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명색이 그래도 지방세이니까 너희들한테 권한을 줄게. 니들이 50%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가는 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이에요. 요게 지방세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신축이 몇 프로냐면 신축이 2.8이에요. 신축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무슨 세율이라는 거예요? 표준세율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 플러스 50%나 마이너스 50%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껏요. 뭐 할 수 있다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이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이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2.8의 절반이면 몇 프로예요? 1.4죠. 1.4를 더하면 4.2가 될 것이고 1.4를 빼면 1.4가 되겠죠. 여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2.8이 아닌 2.5를 적용해도 되고 2%를 적용해도 되고 1.8을 적용해도 되고요. 또는 뭐 3%를 적용해도 되고 3.6을 적용해도 되고요. 알아서 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방화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소실이 됐어요. 다시 지어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지금 재해가 발생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재량에 의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건물을 새로 지으면 2.8이지만 당신은 이번에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됐으니까 부담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내 재량에 의해서 1.5만 내게끔 만들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걸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방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능해요? 가감 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탄력률이라고 그래요. 학교는 시간에 배웠죠, 탄력.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면
표준 세율이라 그래요. 당연히 세율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공식적인 수업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그걸 어지간하면 지키겠지만 필요하면 조금 당겨서 빨리 끝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조금 늦춰서 늦게 끝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2시간 일찍 끝내거나 2시간 늦게 끝내거나 이건 말이 안 되고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거나 한 20분 정도 늦게 끝내거나 양해를 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요. 가감 조정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 이렇게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 세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준 세율.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주어진 세율은 뭐가 가능한 세율이다? 가감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므로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 세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취득세도 지방세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세율이 두 개나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가감할 수 있게끔 할까요? 자, 가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상황 대처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은 걸로 가야 돼요? 경우의 수가 적은 걸로 가야 돼요? 많은 걸로 가야죠. 왜? 경우의 수가 많아야 일일이 하나씩 가감 조정을 해서요. 이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냐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냐 보니까 대부분이 다 뭐예요? 등기가 되는 경우네요. 그래서 등기가 되는 요 취득에 대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게끔 합시다. 그래서 얘를 표준 세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면 요 남아있는 얘를 뭐라고 할까? 이제 이 문제예요. 왜? 표준이라는 말을 여기서 뺏겼으니까 얘는 표준 세율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뭐라고 할까 하다가 취득세 내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이건 기준이 되는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기준 세율이라고 하고 이건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걸 구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참고로 기준 세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이냐면 취득세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세금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건 취득세 표준세율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등기가 되는 경우로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겠구나. 이건 취득세 기준세율 대상입니다. 등기가 안 되는 경우로서 가감 조정 못하겠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걸 구분해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구분할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했으면 일단 무슨 세금은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셔야 되고 이때 취득세를 내는 것 중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요.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 그랬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등기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등기를 안 했어요. 요게 기준 세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등기를 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접수를 해야 등기가 돼요. 문제는 등기를 하려면 세금을요. 먼저 내야 돼요. 유일하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내는 게 등록세밖에 없어요. 등기에 대한 세금. 아셨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하기 전에 내요? 취득한 후에 내요? 취득한 후에 내잖아요. 취득세는. 그죠? 상속세는 사망 전에 내요? 사망 후에 내요? 사망 후에 나오죠? 증여세는요? 증여 후에 나와요. 다 후에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등기는 먼저 내야 등기를 해줘요. 절차상.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등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본인 마음인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가 목적이냐?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제일 먼저 우리가 취득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이거예요. 취득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 내시고 취득세 내시고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건 이거죠. 그 취득행위가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행위라면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표준세율로 내시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무엇은 했어요? 취득은 했으니까 몇 프로는 내시고 2%는 내시고 등기까지 필요하다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등기에 대한 세율까지 적용하라고요. 요게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세율로 세금 냈죠? 냈으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낼 거냐 말 거냐는 등기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고요. 등기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엇을 했다면? 그래요. 그래서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꼭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세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는 것은 등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법률상 뭘 해야 되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는 경우라면 그것도 무엇을 했다면 취득을 했는데 등기가 되는 경우라면 등기 안 해도 취득세 내라고요. 그것도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쉽게 말해서 밥을 시켰으면 먹든지 안 먹든지 관계없이 밥값 내시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세금 내라고요. 무슨 세금까지? 등기세금, 즉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하면 뭐 좋을 거고 안 하면 불리할 거고 그건 본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꼭 시험지에서 뭐라고 내느냐? 취득을 했지만 등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래놓고 취득세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를 내요. 낸다 안 낸다? 낸다고요. 자,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2% 내야죠. 등기가 필요 없대요. 그러면 2%만 내면 되죠. 요게 기준세율이고. 아시겠죠? 자, 참고로 요게 미등기입니다. 이건 미등기다 아니다? 이건 미등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미등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미등기가 아니라고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여기에 있는 조건을 충족을 했으면 즉 열거된 자산에도 들어갔고 취득 요건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림상 노란 선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취득을 하면 일단 무슨 세금을 내요? 무조건 취득세를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낼 일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등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찾아내라고요. 등기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아셨죠? 그랬을 때 부동산을 무슨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당연히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소유권 등기를. 그게 원시면 소유권 무슨 등기고? 보존 등기고 승계취득이면 이전 등기고 물론 실제로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고 상관없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셨다면 얼마에 대해서? 그 취득 당시가액에 대해서 무슨 세율을 곱해서? 표준세율을 곱해서 내시라고요. 왜?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다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거예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원칙이 표준세율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돼요?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찾아내야죠. 즉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얘죠. 예, 시설. 아까 시설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붕이 없다 그랬죠? 지붕이 없는 것은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를 해요. 자,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라고요. 그리고 얘는 등기부에 표시돼야 안 돼요?
되니까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했죠. 그러면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내라고요. 그리고 건물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되니까 역시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그리고 수영장을 설치했죠. 요거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고요. 근데 얘는 등기부에는 안 나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2%만 내고 끝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별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등기부 띄워보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밖에 안 나와요. 수영장은 등기부에가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만 내고 끝내라고요. 2%만. 취득세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긴 낸다고요. 근데 여기는 등기까지 포함해서 내라고요. 냈죠? 그 다음부터 등기 안 하든 상관없다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돈은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당해도 본인 책임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붕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당연히 등기부에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것들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고? 표준세율을. 지붕이 없는 시설은요?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낸다. 그 말은 취득세는 무조건 내긴 내야 돼요. 단 지붕이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 임시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취득세 안 내요. 안 내는데 1년이 넘어가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용도면 임시용이면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만 내느냐? 2%만 적용해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흔히 말하는 가건물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봄도 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박람회라든지 또 각종 꽃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가판대 같은 경우 열어요 안 열어요? 열죠. 그거 비과세예요. 왜? 그 한두 달 뭐 한 며칠 놔뒀다가 치울 거니까. 근데 공사 현장 사무소라든지 또는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1년 넘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건 취득세 내는데 임시용이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표시 안 돼요. 그 내용이 공시법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표시 안 된다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으셔야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물 맞죠? 그것도 상시 건축물이에요. 상시.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등기부에가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표준세율로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등기부에가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하면 당연히 표준세율로 내는데 토지 중에서 딱 하나만 정책적으로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만 그냥 2%만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묘지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동산 등을 무슨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즉 총액에 대해서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십시오. 단 딱 3개, 토지 중에서는 묘지,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는 지붕이 없는 시설하고 지붕이 있는 것 중에서 뭐에 한해서? 임시건축물에 한해서는 자 2%만 내고 끝내라 그래서 얘가 기준세율 대상이에요. 그래서 묘지는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만 정책적으로 그냥 2%만 내라는 거고 얘하고 얘는 원래 등기부에가 표시가 안 되고 그래서 요 3개를 기억하시라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세율 대상이에요? 다 표준세율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 보유 중에는 등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할 일은 없는데 취득세는 내야죠. 그래서 2%만 내고 끝내십시오 이야기예요. 단 딱 2개. 증축을 했거나 또는 개수로 인해서 뭐가 됐다면? 면적이 증가됐다면 요 2개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면적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2개는 공통점이 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면적이 증가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등기부에 다시 표시를 해야 돼요.
면적이 증가하면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표제부에. 그래서 얘들은 등기를 다시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뭐가 없거나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 또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해서 뭐만 됐다면, 가액만 늘어났다면, 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면적 증가가 없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등기부에 표시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2%만 내고 끝내십시오.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알아야 돼요. 등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등기부 등본회가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로 나눠져 있죠. 세 개로. 그때 갑구에가 뭐가 표시가 돼요? 소유권. 을구에가 뭐가 표시가 돼요? 소유권 이외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보유 중이니까. 소유자가 안 바뀌었으니까 갑구에 표시될 게 없다고요. 그 다음에 눈 씻고 찾아봐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구에도 표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그때 표제부에가 뭐가 표시가 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금액 표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액이 늘어나도 요건 표시가 안 된다고요. 뭐는 표시가 돼요? 면적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금액은 늘었는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표시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몇 프로만 내고 끝내라고요. 근데 금액은 늘었는데 면적까지 같이 늘었대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해야 된다고요. 뭘? 면적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표준세율로 가라고요. 아셨어요?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잘 보셔야 될 게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기준세율이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건데 무작정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지우지 마세요.